지금 투자해도 될까? 아마 이 고민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꺼내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실제로 한 젊은이가 워렌 버핏에게 직접 던졌던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자, 그럼 버핏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의 첫 대답은 놀랍게도 글쎄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였습니다. 아니, 투자의 대가가 모른다니요? 그는 시장 타이밍을 예측해주지 않았던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딱 감을 잡아야 합니다. 버핏의 진짜 조언은 언제 사느냐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버핏은 예나 아니오 같은 단순한 대답 대신에 자기 자신의 첫 투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그가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진짜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워런 버핏의 투자 여정, 그 가장 첫 페이지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모든 것은 정말 아주 작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의 첫 투자 기록인데요. 11살의 어린 버핏이 주당 $38에 주식 3주를 삽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27까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11살짜리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겠죠? 다행히 주가는 다시 $40까지 회복했고 그는 휴, 다행이다 하면서 가진 주식을 전부 팔아버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음고생 끝에 그가 손에 쥐인 수익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수수료 다 떼고 마니까 딱 $5였습니다. $5. 물론 11살 소년에게는 이 $5도 엄청나게 짜릿한 승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5 수익에 안도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주식은 믿기지 않겠지만 무려 주당 $200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와, 정말 아찔하죠? 잠깐의 가격 변동에 흔들려서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 $5짜리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버핏이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자기 돈을 잃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맞아요. 그냥 모의 투자로 연습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내 피 같은 돈으로 직접 부딪혀봐야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은 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쓰라린 첫 경험 이후에 버핏은 바로 성공 가도를 달렸을까요? 천만에요. 그에게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기 위한 꽤나 긴 방황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에 버핏이 뭘 했냐면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차트도 들여다보고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도 매달려보고 투자 관련 서적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었죠. 근데 결과는요? 끔찍하게 망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가 직접 그땐 정말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패였을까요? 아니죠. 진짜 자기 길을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운동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시기예요. 텅 빈 저금통 같았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단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릇을 키우고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긴 방황과 준비의 시간 끝에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벤저민 그레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버핏은 이 책 한 권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거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정말 소름 돋는 말이에요.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어쩌면 세계 금융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방황했던 그 8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어도 아, 좋은 책이네 하고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부딪히고 깨졌기 때문에 그 책에 담긴 지혜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딱이죠. 자, 지금까지 버핏의 성장 스토리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지 우리를 위한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핏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핵심 원칙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모의 투자는 그만하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직접 부딪혀보면서 경험으로 배우라는 것. 그리고 둘째,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정말 이해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라는 것. 셋째, 그냥 감으로 하지 말고 내가 왜 투자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젊을 때는요. 특히 버핏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복기입니다. 의사들이 수술이 끝난 후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는 걸 포스트모템, 우리말로 하면 부검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투자가 끝난 후에 자신의 결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복기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버핏이 제안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기록하기.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왜 이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글로 써두는 겁니다. 두 번째, 실행하기. 그리고 그렇게 써놓은 내 논리를 믿고 실제로 돈을 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검토하기. 한 1년쯤 뒤에 그때 내가 썼던 글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는지, 안 됐다면 왜 그랬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거죠. 물론 버핏도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는 게 자기 실수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당연히 그게 제일 현명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실수를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만의 실수가 다른 어떤 책이나 강의보다도 값진 교훈을 주고 결국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대체 언제일까요? 버핏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좋냐, 나쁘냐, 그런 외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내가 스스로 배우고, 기록하고, 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이 복기 노트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할 결정은 무엇이 될까요? 꼭 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록, 과연 무엇이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